중국 동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문 취업제 비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취업제 비자는 중국 동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문 취업제 비자라는 것 자체가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대상에는 고려인이라고 얘기하는 구소련 지역에서 거주하는 동포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나중에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일정 부분 추가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는 18세 이상의 동포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여러 형태로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의 친척 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우리 독립과 국가를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자손들이 여전히 해외에 만주와 연해주, 즉 중국과 러시아에 또는 중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연고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실상 재외 공간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떠나서 우리가 방문 취업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문 취업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방문 취업제가 총 정원 3만 명 이내에서 매년 이루어졌다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22년 1월부터는 매년이 아닌 전체가 25만 명 정도로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문 취업제가 중국 동포를 위한 비자에 있어서 사실상 그 대상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에 있는 중국 동포 인구가 2000년도에 193만 명 정도 됐습니다. 2010년에는 18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는 70만,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0만에서 80만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190만 명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들 중에서 80만이 한국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일본이건 미국이건 호주건 다양한 국가에 또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동포의 인구 구조를 본다면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15세 이상부터 65세가 됐건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70% 정도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다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동포의 인구 구조에서 정말 독특한 점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 국내에 남아있는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중국 동포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점차 부유해지면서 또한 외국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국에서도 일정한 좋은 직장, 자격을 갖춘 전문직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부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한국으로 방문 취업으로 올 수 있는, 단순 노무로 취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2세, 3세라고 할까요? 한국에 온 사람들을 1세라고 한다면 그 자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문 취업으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문 취업의 인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방문 취업 비자는 사실상 중국 동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자 형태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방문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체류기간 3년 내에 여기서 어떤 분야에 취업하는가, 이런 부분이 정해진 취업 사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문 취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방문 취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2023년부터는 방문 취업을 하신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방문 취업 동포는 처음에는 단순 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농축산어업 같은 경우였죠. 이후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일부의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업종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이런 업종,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 불가능한 업종만 일부만 나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방문 취업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국인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 내국인 일자리에 외국인들의, 특히 중국 동포들의 침탈이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22개 업종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2개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업종에서 국내에서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숙박업, 음식점, 주점, 출판업 이런 곳에는 지금 국내에 일자리가, 국내에 있는 분들의 취업이 별로 없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취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가사 근로자라고 할까요? 도우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또는 병원 같은데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가 점차 주어지면서 확대돼서 이제는 가장 큰 취업과 관련된 비자로서 작용을 하게 됐고, 방문 취업 비자가 2007년도부터 가장 큰 취업 비자였습니다마는 그 업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방문 취업 비자에 있어서의 취업 업종과 재외동포 비자에 있어서의 취업 업종이 사실상 겹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재외동포 비자가 돼야 되는 것이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국 동포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취업 비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가 큰 골격을 이뤘다.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가 중국 동포 비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